오늘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물론 저 포함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일하면서도 그녀 생각, 자면서도 그녀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녀 생각, 온통 머릿속에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찰 겁니다. 카톡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무슨 일 생겼나? 나를 안 좋아하나? 평소에는 빨리 왔는데 오늘은 2시간이나 늦게 왔네. 어제는 카톡이 길게 왔는데 오늘은 짧게 왔네. 이런 별의별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100% 이해합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고 내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대부분의 남자는 그걸 티를 아주 많이 냅니다. 어떻게 티를 내냐고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뭐하냐, 난 너 생각 많이 하는데 넌 내 생각 안 하냐, 카톡 답장이 조금만 늦게 와도 카톡 하나 더 보내면서 바빠? 오늘은 답이 느리네. 여자가 만남을 한 번이라도 취소내면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지? 등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표출을 아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썸 탈 때만큼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여자와 잘 될 수 있습니다. 썸 탈 때만큼은, 그리고 사귀면서 초반에는 나의 감정이 아주 크더라도 그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적어도 여자로부터 티내지 말아야 하며 여자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내 감정이 커지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한다, 여자에게 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어떠냐 하는 식으로 떠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없어 보이는 행동이고 매력 떨어지는 행동이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앨 만한 충분한 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입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주 좋아해주고 있으면 이미 내 것이라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는 질리게 됩니다. 속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금사빠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반대입니다. 속도가 남자와는 다르고 그 속도를 맞춰줄 줄 알아야지 비로소 그 여자랑 잘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연락하는 여자와 잘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내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컨트롤 못하는 순간 잘 될 여자도 다 떨어져 나가게. 오늘은 여자와의 만남이나 소개팅에서 남자 90%는 잘못하고 있는 가치 어필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여자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돼버리는 틀린 가치 어필 방법을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남자들과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가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라 자신합니다. 시작합니다. 잘못 픽업을 배우거나 모르는 남자들은 자신의 가치 어필을 위해 멘트를 달달 암기해서 또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여자한테 직접 어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적인 자랑인데 극단적으로 본인 입으로 자랑을 하거나 차키 지갑을 보여주고 자신이 어디 사는지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가치 어필을 하는 순간 역으로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가치라는 건 내가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게끔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정말 잘 팔리는 옷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인기가 많은 옷가게고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방문했습니다. 어떤 옷이 있나 구경 중인데 갑자기 사장이 와서 우리 집 옷이 끝내준다고 빨리 구매하라면서 어필을 합니다. 여기가 인기 많은 옷 가게인 걸 알지만 사장이 일방적으로 어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평가하는 입장이 되고 사장은 평가당하는 입장이 돼버리겠죠.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다른 역학을 보면 상대의 절대적 가치를 떠나서 상대의 스탠스에 따라 역학에 의한 상대적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상대적 가치가 위에 있는 고객은 사장이 어필하는 것 하나하나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내 가치를 어필하는 건 그냥 가게에 호기심이 생겨서 둘러보는 고객한테 반강제로 우리 가게의 제품에 대해서 경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낮다는 포지션만 형성하게 되기에 일방적인 가치 어필은 금지입니다. 또한 여성은 상대가 불편하지 않고 즐거운 감정이 들 때 구체적으로 상대의 가치를 궁금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가 높아도 먼저 가치 어필을 하는 순간 남성의 상대적인 가치를 잡아먹게 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가치 어필 타이밍을 잘 판단해야 하며 가치 어필의 종류, 상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대중적인 가치, 우선 가치, 이 네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적 가치란 남자가 소유한 명예, 부, 스펙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는 남자의 센스, 세심함에 따라서 나눠지는 역학, 대중적인 가치는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화가 잘 통하고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선 가치는 여자가 무조건 보는 가치, 즉 특정 여성마다 남자를 볼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포기할 수 없다 등이 우선 가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아무리 뛰어나도 세 가지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여자를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요새 여자들이 말하는 육각형의 남자랑 비슷한 개념인데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높은 남성보다는 여러 가치를 균등하게 소유한 남성을 선호합니다. 백만장자의 배 나온 돼지 같은 남자랑 연애하는 여성보다 적당히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자기 관리하고 매력적인 남자랑 연애하는 여자가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치라는 것을 소유해보지 못한 인터넷 패배자들이 돈 많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떠드는 꼴밖에 안 됩니다. 진짜 가치가
가치가 어필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대중적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잘 통하고 센스가 있고 세심하고 긍정적이며 사람의 에너지가 넘친다 하는 이미지는 모든 여자가 좋아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화가 안 통하고 무심하고 센스가 없고 부정적이라면 모든 여자가 싫어하겠죠.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사기로 한탕 크게 해먹거나 남자의 돈만 갈취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100%일 겁니다. 이후 상대적인 가치는 말 그대로 여성에게 집착하지 않고 여유있게 상대를 대하는 데서 형성되는, 즉 여성보다 역학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가치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저 멘트로 나는 바빠서 연애할 때 상대한테 집착?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할 시간에 내 일이나 조금 더 하자는 주의라서 라고 되도 않는 멘트를 치는데 이건 현실에서 허세라고 부릅니다. 멘트보다 실제 현실에서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연락에 집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는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자, 직군에서 종사를 하신다거나 돈을 잘 굴려서 재산을 축적했다던가 사회적으로 덕망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라던가 혹은 얼굴이 정말 잘생겼다던가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은 자신의 우선 가치와 남자의 절대적 가치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여자는 항상 가난하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안정성에 대한 결핍이 심한 여성이라고 할 때 상대 남자가 직업도 안정적이고 세심하고 배려심이 넘친다면 이 경우 여성의 우선 가치와 남자의 절대적 가치는 딱 맞아떨어져서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파워2의 특징을 보면 어디 가서 재미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상대와 친해지고 편안함을 줍니다. 또 어디 가서 분위기 메이커라는 평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그와 반대인 파워-I는 매번 재미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쑥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모습 때문에 상대가 부담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뭐가 됐든 모르는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I보다 E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I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자는 재미없는 남자를 좋아할까요? 얼굴이 차은우처럼 재밌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 0.1%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오늘은 파워-I가 적어도 이처럼 보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미스티크한 느낌을 주려면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스타일도 안 좋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남자가 조용히 있는 건 전혀 미스티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습기 없는 말 없는 남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편합니다. 내성적인 여자를 생각해보세요. 아마 텐션 높은 여자보다 상대하기가 더 까다로울 겁니다. 도대체 뭔 말도 안 하고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왠지 내가 대화를 더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가능성 있는 관계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이상형이라고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가 되는 법. 첫 번째, 발음. 여러분들의 발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본인의 발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으신 분들이 과반수 이상일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완벽한 수준으로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항상 신경 써서 말하고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걸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목소리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여러분들의 발음은 어떤가요? 또박또박하고 알아듣기가 쉬운가요? 말을 뭉뚱그려서 하거나 끝을 흐리거나 하진 않나요? 뇌에서 명령한 것보다 말이 빨리 나와서 씹히는 경우는요. 본인이 들어서 모르겠으면 지인에게 부탁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발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낭독입니다. 글씨를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본업 특성상 낭독을 할 일이 많아서 그때마다 연습을 하고 있지만 평범한 회사에 다니거나 일반적인 학생인 경우 말을 할 일 자체가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신문이든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치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씩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입에 펜을 물고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펜을 입에 물면 발음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얼굴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발음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던 걸 안녕하세요 라고 하려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전달력 자체가 분명 좋아질 겁니다. 단은 목소리 자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직접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어지간한 목소리는 대부분 개선이 가능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가 되는 법. 두 번째, 감정 표현. 아니 배우도 아니고 무슨 감정 표현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타자가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배우들 중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연기를 보면 슬픈 연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슬퍼 보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진짜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의 감정에 몰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묘한 감정 표현은 생각보다 여성의 감정을 크게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 되는 법 세 번째, 예능 시청. 여러분들도 예능 보시죠? 예능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런닝맨처럼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디오스타 같은 토크쇼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 없이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 타이밍에 저런 말을 했지? 저 말이 웃음을 유발한 이유가 뭐지? 라고 분석을 하면서 보세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감탄하고 있는 사람은 신동엽 씨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A라는 소재를 통해 웃음을 유발했으면 A를 가지고 A-1, A-2를 생성하면서 연달아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색드립을 굉장히 잘 치시죠? 예능을 보다가 저 역시 특정 단어가 나오면 저걸 가지고 색드립을 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신동엽 씨 역시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 되는 법 네 번째, 남자보다 여성과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라. 저는 그냥 아는 여자는 누구든 간에 항상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A한테 전화를 하면 B, C, D, E 한테까지 전화를 돌리곤 합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여자랑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누시나요? 엄마를 제외하고 말이죠. 다들 바쁘게 생활하시다 보면 하루 중에 여성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자의 언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이처럼 마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도 원어민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느는 것처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펴고 열심히 읽는다고 제 강의만 듣는다고 갑자기 느는 게 아니란 거죠. 여성 자체가 익숙해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다 아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생각해 보시면 당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과연 존재할까?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그런 역설적인 경우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경험 중 엑기스들만을 모아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썸을 타고 있을 때 보통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과 잘 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가 먼저입니다. 무엇을 안 해야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집착하지 말 것. 만나서든 카톡이든 감정적으로든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카톡 신경 쓰게 되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미쳐버리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정적, 즉 여자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하는 행동은 모두 남자의 매력 가치를 떨어뜨리는 별로인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썸녀가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오늘 뭐해? 시간 되면 볼까? 근데 답변은 나 오늘 바빠서 어려워. 그럼 여기에서 남자는 나한테 관심 없나? 관심이 없으니 약속을 피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냥 나 안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아니면 혼자 소가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그녀와 시간이 맞아 만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미 그녀는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 을인 나는 갑의 그녀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혹은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러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선물을 사주면서 이 선물 하나 사주면 감동 먹겠지? 등등 그 여자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고 검증하고 싶어서 계속 감정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이런 게 싹 다 별로라는 겁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녀한테 퍼주는 남자가 되지 말고 끌리는 남자가 되세요. 끌린다는 건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녀한테 끌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왜 끌리지? 그녀의 감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감정을 떠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릴 것. 좋아하는 여자와 잘 되고 싶다면 여자랑 남자는 다르다는 걸 빠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는 다 금사빠입니다. 여자도 금사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애를 하다 보면 금사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남자한테 상처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마음의 문을 여는데 남자와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기의 마음의 문이 이미 열렸다고 그녀한테 말하거나 내 우사인 볼트 같은 마음의 속도를 그녀에게 강요합니다. 이게 다 여자한테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발 좋아하는 여자와 잘 되고 싶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여자와 남자는 속도가 다릅니다. 셋째, 내가 싫어하는 여자에게 하는 행동을 카피할 것. 왜 항상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여자에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 앞에서 긴장을 하나요? 그녀의 눈치를 보나요? 그녀 앞에서 말을 잘 못하나요? 집 앞까지 데려다 주나요? 안 할 겁니다. 왜? 안 좋아하니까. 그걸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여자랑 잘 안 될 것 같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자의 외모 등급으로 높은 등급은 막 퍼주고 잘 해주고
줘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여자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외모 등급이 높은 여자는 마음이 금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닙니다.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여자에게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여자에게 똑같이 대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시죠? 안달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좋아하는 여자랑 잘 안 됐다고요? 그럼 다른 좋아하는 여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안 될 인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면서 잘 될 여자를 놓친 적 많이 있었잖아요. 다 이런 원인들 때문이고,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일적으로는 한번 피드백을 받으면 그 짓을 안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여러 교훈과 피드백을 받아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않는 가치 높은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멘트집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